여러분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플러스 그리스로마 신화의 한호림입니다.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의 결정판, 음란 비너스를 위한 변호 시작이에요. 역시 제목에는 미의 여신 이름 비너스로 했지만 내용에서는 물론 그리스 이름 아프로디테로 합니다. 영어 발음은 Aphrodite. Aphrodite. 자, 지난해에서 태양신 헬리오스가 아프로디테와 전쟁신이자 깡패신 아레스가 놀아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아프로디테의 남편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에게 고자질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뭔가 복수하려고 아프로디테에게 일부러 며칠간 출장 갔다 오겠다고 거짓말한 것까지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비노스로서는 아레스와 미래하는데 남편 헤파이스토스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며칠이나 출장을 간다니 이게 웬 찬스냐 이놈아, 어서 출장 가라. 그리고 더 있다 올수록 좋다 하고 남편이 나가자마자 아레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연락받은 아레스 놈은 얼씨구 이게 웬 떡이냐고 한달음에 달려왔죠. 그리고 좋아라고 들어서자마자 또 그냥 일을 치르는데 어렵쇼. 헤파이스토스가 제조하여 비너스 침대에 몰래 깔아놓은 그 눈에 안 보이는 청동제 그물이 두 연놈을 스르르르 감싸더니 마치 크레인처럼 공중으로 대롱대롱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자 출장 좋아하네. 곧 되돌아와 나타난 헤파이스토스. 올림포스 방송을 통하여 온 천상 신들에게 이 불륜 특종을 알립니다. 이러니 홀랑벗은 꼼짝 못하고 그물에 쌓여 공중에 매달린 두 연놈이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대망신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구경 왔던 다른 남신들의 반응들이 걸작이에요. 뭐냐? 홀딱 벗은 채 공중에 매달린 아프로디테의 몸매 감상하고 침 삼키고 그리고 아레스를 보고는 되레 부러워했답니다. 야, 나도 아레스처럼 망신을 당해도 좋으니 한번 저 아프로디테와 놀아봤으면 좋겠다 라고들 했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아프로디테가 반성하고 개과천선 할까요? 그러기는커녕 바다의 신 포세이돈하고도 놀아난 경력이 있죠. 포세이돈은 최고신 제우스의 둘째 형이에요. 전쟁신 아레스에게는 큰아버지예요. 이건 아프로디테는 자기 연인의 큰아버지고 뭐고 다 안 따지고 그저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제우스와 나누어 가진 우주의 3분의 1인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그 파워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쟁신, 아니 깡패신 아레스 정도가 아니죠. 출퇴근하실 때마다 그 무서운 삼지창 트라이던트를 두드리면 바다에서는 무서운 해일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지진이 났죠. 지진 얼마나 무서워요? 지난 3월 28일 일어난 미얀마 지진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말이에요. 그러나 포세이돈은 그런 지진으로 인간들의 떼죽음을 당하거나 말거나 했죠. 그리스 신화에서의 신들의 눈으로는 이 땅의 인간들은 그저 미물에 불과했거든요. 게다가 포세이돈은 피는 못 속여서 동생 제우스와 같이 그저 여기저기 여신들을 덮치고 다녔죠. 자기의 친누나인 추수의 여신 데메테르까지 다 덮쳤는데요. 그런 나쁜 남자 포세이돈이니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입맛엔 딱이었거든요. 그러나 워낙이 음란 그 자체인 아프로디테로서는 포세이돈으로 만족하나요? 어디 딴 거 없나? 이번엔 제우스의 혼외 자식이자 전령신인 헤르메스하고도 놀아났죠. 헤르메스, 이건 진짜 체격하며 미남신이거든요. 거기에 천부적인 사기꾼이기도 한데 아프로디테는 그런 나쁜 남자 헤르메스를 좋아한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하고도 놀아났죠. 포도주의 신이라. 네, 좀 낭만적으로 보였던 모양이죠. 우리가 잘 아는 동아제약의 드링크 바카스. 그것이 바로 디오니소스의 로마식 이름 바쿠스에서 온 것이죠. 그러고도 넘치는 욕정이 만족 안 되는 아프로디테는 맛집 찾듯이 신들로서는 아주 미물로 치는 인간 세상을 다 내려다보며 어디 별미 있는 놈 없나 하고 스캔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우스의 명을 받아 프로메테우스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네 신의 모습으로 했기에 신체적 구조는 같거든요.
과연 누가 걸려들었을까요? 네, 아도니스라고 하는 사냥꾼 소년이었는데 그야말로 사내 녀석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아도니스의 인생이 개박살이 납니다. 인간으로서 잠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논 것까지는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 그때는 아프로디테가 아레스와 놀다가 조금 시들했던 때라 또 한눈 팔던 때였거든요. 그러니 아레스로서는 자기 애인 아프로디테를 그것도 하찮은 하계의 인간 게다가 풋내기 소년에게 빼앗겼으니 얼마나 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런 나쁜 남자라도 아레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못 참죠. 못 참아. 그냥 질투로 눈이 뒤집혔죠. 그래서 그 급한 성질대로 그 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몸을 부르르 떨더니 멧돼지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질주하여 그것도 아프로디테가 보는 데서 그 소년 아도니스를 그냥 엄니로 받아 즉사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시뻘건 피가 뿜어져 나와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가 뒹굴고 놀던 들판에 뿌려졌겠죠? 아프로디테는 대성통곡을 하고 바로 그 빨간 피 속에서 빨간 아네모네가 피어났다는 거죠. 사진은 충남 공주에서 만난 아도니스란 이름의 식당이에요. 아도니스? 참 반가웠어요. 자, 아도니스가 죽었으니 아프로디테로서는 잠시 눈물 좀 뿌리는 척하고는 이번에는 역시 또 인간 남자로 앙키세스와도 놀아났죠. 그와는 아주 보름간을 쉬지 않고 오로지 그저 그 짓만 했답니다. 자식까지 낳았어요. 그 자식의 아들이 훗날 로마 건국의 시조가 되었죠. 이러니 아프로디테 포르네, 즉 음탕한 아프로디테, 창녀 아프로디테란 말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의 여신이라는 아프로디테는 왈 고상한 플라토닉 러브는 안 하고 음란한 육체관계에만 몰두했었을까요? 네, 이것이 아프로디테를 위한 변호의 핵심인데요. 거의 모두 이걸 간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화는 지금 세상의 질서나 윤리로 따지면 맞질 않는 겁니다. 생각을 그리스 신화 시대의 천지 창조대로 가야 해요. 그리스 신화에서의 우주 창조를 봅시다. 애초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다죠. 그러다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공기 같은 이런 물질들이 구분 없이 그냥 뒤범벅이 되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기간을 카오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도 그런 엉망으로 뒤범벅이 된 것을 Chaos. Chaos. 라고 하지요. 이 신문을 보세요. 2004년 중미 IT 나라가 폭동으로 그야말로 개판이 되었을 때 사용된 단어 카오스가 보이죠? 그런 카오스가 차차 하늘과 물과 땅으로 구분이 지어져 가면서 즉 질서가 잡혀갔죠. 그런 카오스의 반대 개념인 질서, 조화를 코스모스라고 하지요. 코스모스는 꽃 이름 아니야? 네, 코스모스 꽃은 가냘프지만 의미는 이렇게 큰 거예요. 아무튼 코스모스는 우주란 뜻으로 러시아의 우주인을 Cosmonaut. Cosmonaut. 이라고 하지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우주인은 별이라는 의미의 Astronaut. Astronaut. 라고 하지요. 우주라는 의미 코스모스는 이런 말들을 만듭니다. Cosmic scale. 천문학적 규모. This was a disaster on a cosmic scale. 이건 어마어마한 재난이었다. Cosmopolitan. Cosmopolitan. 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범세계주의자 Cosmopolitan city. 는 세계적인 국제도시. 그 태초에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우주의 시작 때에 카오스 때에 이런 우주적 생리가 우주 전체에 뿌려졌답니다. 우주는 생명이다. 어서 빨리 이 텅 빈 우주를 생명체로 꽉 차게 하자. 그리고 계속 번성하게 하자. 이런 점은 구약 성경의 이 말씀과 상당히 유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구약성서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첫 명령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런 영향을 받았을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태초에 우주 전체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에로스가 있었다는 거죠. 에로스가 온 우주에 꽉 차게 에로틱하게 생명의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훗날 로마 시대에 와서 인간들의 상상으로 그려진 사랑의 신 에로스를 보세요. 에로스는 흔히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어린 아들로 묘사되죠. 그래서 장난감 같은 활이나 들고 까불고 이러는 귀여운 모습으로 표현되죠. 그렇지만 노노노노 아니에요. 고놈 고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보통 엄청난 신이 아니에요. 우주에 정말 엄청난 생명력과 번식의 본능을 넣은 생명을 뿌려놓은 신이랍니다. 그야말로 에로스의 그런 정액이 우주 전체에 뿌려졌다는 거죠. 마침 2025년 금년 1월의 이 과학 기사를 좀 보실까요?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천천히 보시면 더 좋고요. 약 45억 년 전에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소행성 베누가 지구에 근접해 왔다는 겁니다. 이 소행성에 인공위성 오시리스 렉스가 접근했죠.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33종의 아미노산을 비롯한 수천 개의 유기분자 화합물을 채취한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주 전체의 생명의 근원이다 이거죠. 즉 우리 지구의 생명체도 아주 아득한 옛날 무한한 우주 어디에선가부터 날아온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증거는 앞으로 과학이 발전할수록 계속 더 나옵니다. 최근엔 또 이런 게 나왔어요. 지난 3월 25일에 발표된 화성의 생물체 증거 말이죠. 미국 나사에서 발사한 큐리오시티가 2012년 8월 6일 화성에 착륙 그리고 채취한 암석 샘플에서 탄소 10개에서 12개가 연결된 긴 사슬 화합물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났죠. 즉 과거에 화성에 존재했었던 생명체의 흔적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 인간들만이 고도로 발달된 생물체로 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여 무슨 성에 관한 복잡한 규정을 만들고 지키게 하고 그러지만 인간계를 제외한 생물계에야 어디 그런 게 있나요? 그저 강한 놈 우선으로 씹어뜨리기죠. 동물의 경우 발전기를 주어 발전기가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조건들 암수가 맞나 그저 죽어라고들 교미 번식을 시키죠. 무게가 6톤이나 되는 코끼리 그리고 초원의 왕 사자에서부터 눈에도 안 보이는 스스로 번식하는 박테리아와 다른 생물 세포에 붙어 번식하는 바이러스들이 단 한순간도 멈춤 없이 옮겨가서 번식하는 거 보세요. 심지어 지구 기온이 내려가서 번식하는 조건이 불리해지면 빙하 속에라도 들어가 수천 년간이라도 동면하면서 씨 퍼뜨릴 때를 기다리죠. 그러다가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빙하가 녹으니까 다시 살살 기어나오고 있죠. 이 사진은 알래스카 빙하를 촬영한 거예요. 저 속에 무진장한 생명체들이 죽은 듯이 숨어 있죠. 지성을 갖춘 인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생명 활동이 근원이 되는 성욕 말이에요. 그저 숟가락들 기운만 있으면 뭐뭐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극한 상황에서도 성욕을 일으키죠. 특히 전시의 강간은 즉각 총살령인데도 지금도 전 세계 전쟁터에서 끔찍하게도 목숨 건 강간은 계속되죠. 본능적으로 자기가 죽어서라도 자식을 살려 종족을 보존하려는 모성애를 보세요. 어떻게 그리던 맹목적인지요. 이 모두가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태초에 에로스가 뿌려놓은 것이란 말이죠. 에로스의 힘 정말 대단하지요. 즉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미와 사랑, 음란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사랑의 신 에로스와 모자관계로 엮어놓은 것이며 모든 그리스 신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질척하게 음란한 사랑을 했던 것은 모두 사랑의 신 에로스가 입력시킨 생명을 뿌리는 우주적인 작업이었다는 거지요. 다만 지금이 우리의 지성으로 보자니 그냥 음란한 비너스로만 보인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 동물들이 그리스 신화를 읽는다면 이거 우리들 얘기를 하네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비너스 편을 오늘로 마칩니다. 다음에는 전혀 다른 소재로 또 만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